얘가 자꾸 60으로 가요. 멘탈 나가죠.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돼. 아닙니다. 아, 이거 할까? 하지 말까? 이거 할까? 아, 하지 말까? 많이 먹어서 살찐 게 아니라고? 비만이 질병이에요? 그러면 난치병 아닌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하면 주위에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다이어트 별거 없어, 그냥 적게 먹고 많이 움직이면 돼. 그거 아닙니다. 그 주위에 보면 정말 조금 먹는데도 안 빠지는 분들 계시죠? 그분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고 몰래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몸의 대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건데 초절식은 하는 분들이 보통 그렇습니다. 우리 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좀 빠지다가 이거 주인이 영양소를 지금 흡수하기 힘든 상태인가 보다, 긴축대정에 들어가자, 이렇게 판단을 해서 기초대사량도 확 줄여버리고 지방도 꼭꼭 잠궈요. 지방은 그람당 칼로리가 굉장히 높거든요. 몸 입장에서는 완전히 개이득이죠. 지방으로 저장하면 조금만 저장해도 꺼냈을 수 있는 에너지는 굉장히 폭발적이니까요. 그런데 사실 우리 비상상황 같은 건 없잖아요. 그냥 다이어트 중인 건데 어쩌다 한 끼 제대로 식사하면 몸이 아주 쫙쫙 흡수를 합니다. 멘탈 나가죠. 나 평생 굶어야 되나? 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좀 걱정도 되고요. 제가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나 네이버에 검색을 많이 하는데 알고리즘으로 휩쓸려온 스위치온 다이어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봤죠. 그거 아시죠? 한번 그 클릭하면 이제 관련 영상으로 쫙 도배되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하나하나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와, 제가 이걸 보고 와, 진짜 궁극의 다이어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궁극의 다이어트라고 생각했던 점은 일단 무엇보다도 기초대사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는 일단은 망가져 있는 몸을 정상화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체중계의 눈금뿐만 아니라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지표를 전반적으로 좀 개선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어요. 제가 대학병원 앞에서 지금 약국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을 쭉 봐오면서 느끼는 게 살찌는 게 살찌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 이어지고 이제 그러다가 간질환이나 이제 혈관 문제까지 생기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염증이 많아지는 몸으로 바뀌고, 그게 저는 암이나 자가면역 질환 같은 걸로 또 충분히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일부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약을 줄인 케이스가 있거든요. 그리고 뭔가 외형적으로 좀 젊어진 느낌? 여쭤보면 다이어트를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6kg, 7kg 감량하면 약이 그냥 빠져요. 7알 드시던 약을 5알, 4알로 줄일 수 있게 되고, 약 자체 용량도 줄일 수 있게 되고.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 평생 술 끊어야 되고, 평생 이렇게 난 그렇게 자신이 없다, 나 그냥 이대로 살면 죽을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 다이어트는 목표 체중이 아니라 목표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3주 또는 4주 이렇게 딱 기간을 정해서 다이어트 루틴을 지키고 몸무게와 상관없이 그 기간이 끝나면 다이어트는 끝나게 돼요. 그 다음에 충분한 보식기나 휴식기를 가지고 다시 진행할 수가 있는데, 체중이 목표인 경우에는 지치기 마련이에요. 왜냐? 이게 정체기도 있고 목표 체중에 도달을 못하게 되면 이제 그 다음부터 다이어트 자체가 엄청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체중이 목표가 아니라 기간이 목표면 하루하루 기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다이어트는 1주, 2주, 3주, 4주 다이어트 기간에 따라 서형식품도 늘어나고 조금 할만한 다이어트예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박용우 의사 선생님을 정말 신뢰하는 게, 제가 이 의사 선생님의 영상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광기에 36시간 단식 체험도 있고 정말 영상들이 거를 게 없어요. 아, 이분 정말 다이어트에 진심이시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다양한 다이어트를 직접 실험해보고 만드신 다이어트 방법이니까 전 정말 너무 신뢰가 가더라고요. 제가 중요시하는 건 몸무게가 얼마나 많이 빠졌냐가 아니라 얼마나 건강이 개선됐냐는 건데, 보통 우리가 탄수화물 없는 한 달을 생각하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다이어트 음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봐야 오트밀, 귀리, 고구마? 사실 이런 거 다 탄수화물이에요. 우리가 다이어트 식품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탄수화물이란 말이에요. 탄수화물을 제한해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이걸 각 잡고 해볼 기회가 없는데, 한 달 동안 이거를 체험을 해보면 탄수화물 없이도 충분히 포만감을 느낄 수 있고 더 건강해질 수 있구나, 이거를 체험하면 그 전과 후의 삶이 완전 달라질 거여서 저는 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추천합니다. 자, 이 다이어트에 대해서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이 다이어트는 4주간 진행을 하고, 영상을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약간 보강되는 부분이 있어서 3주 하라는 영상도 있고 4주 하라는 영상도 있고 자료마다 조금 차이가 있었는데, 일단 3주가 지났을 때 충분히 감량이 됐고, 이제 마지막에 가면서 감량이 좀 안 된다 하면 그냥 3주를 끝으로 그냥 그만하셔도 되고요. 3주 차에도 지방이 잘 탄다, 체지방량이 많이 준다 하면 4주까지 가셔가지고 온전히 한 달을 이렇게 다이어트 기간으로 잡으실 수 있습니다. 이 다이어트 과정으로 한 달에 최대 자기 몸무게 10%를 감량할 수 있는데요. 저는 일단 일반적인 과정인 4주 과정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다이어트 과정 중에 꼭 지키실 게 있어요. 1번, 물 많이 먹기.
8잔 정도 마셔주시는 게 좋은데 보통 200ml 정도 되니까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은 드셔주시는 게 좋습니다. 2번, 하루에 식사나 간식은 총 4번 드시면 되는데 그중에 저녁약은 취침하기 2시간에서 4시간 전에 식사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까지 내려가서 위에서의 소화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루 12시간 공복을 지켜주시는 게 좋은데요. 가능하면 14시간 지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녁밥을 6시에 드셨으면 다음날 아침 식사는 아침 8시에 하셔서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 동안 공복을 지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장내 환경을 개선시키는 것도 다이어트의 큰 목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유산균을 비롯한 영양소를 잘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중에도 지방을 굉장히 많이 태우거든요, 우리 몸이. 그리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12시부터 6시까지 6시간 취침은 꼭 지켜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본격적인 다이어트 가볼까요? 사실 이거 첫 단계부터 사실 좀 진입장벽이 있어요. 첫 3일간은 단백질 쉐이크만 드셔야 돼요. 아침, 점심, 오후 간식, 저녁 이렇게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를 복용하셔야 되는데 단백질 쉐이크를 뭐에 타 드셔야 되냐? 물이나 저당 두유가 가장 좋습니다. 장해독 때문에 2주차부터 허용이 되는데 우유를 드셨을 때 큰 문제가 없으셨던 분이라면 저지방 우유에 타서 드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루 4번 단백질 쉐이크로 식사를 대신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4시간 공복은 지켜주셔야 되니까요. 저녁은 한 7시쯤? 6, 7시쯤에는 늦어도 복용하시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이 고생을 하려면 이유라도 알아야겠죠. 이렇게 3일 동안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고 단백질 쉐이크로만 식사를 하는 이유는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뭘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장내 미생물들의 조성이 결정이 되고 그 장내 미생물들이 장내 면역력, 나아가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결정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껏 우리가 먹은 가공식품 때문에 유해균이 잔뜩 늘어난 장 환경을 정상화시키고 좀 위장을 복구시키면서 좀 쉬어가게 해주고 단식 중에는 근손실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근손실을 피할 수 있는 이런 절충안으로 보시면 됩니다. 용욱쌤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정말 공감하는 게 단백질 쉐이크의 종류가 총 2개 있잖아요. 파우더가 있고 액상이 있는데 파우더로 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전성분 보시면 파우더랑 액상이랑 그 첨가물 자체가 달라요. 아무래도 액상은 맛을 바로 내야 되기 때문에 좀 첨가물이 더 많이 들어가 있어서 파우더로 해가지고 타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파우더가 저는 개인적으로 좀 더 포만감이 있더라고요. 뭔가 액상은 맑은 느낌? 파우더는 좀 미숫가루처럼 좀 걸쭉하니 좀 포만감이 있는 느낌? 그래서 아예 이렇게 한 통에서 2통 사두시고 어차피 한 달간은 자주 드셔야 되니까 수시로 드세요. 그리고 요즘 쉐이크가 단백질 쉐이크인 척하는 그냥 식사 대용 쉐이크가 굉장히 많아요. 뒤에 성분표 보시고 탄수화물이 전체의 10%를 넘지 않는 걸로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저도 전에 너무 맛있는 쉐이크를 발견해서 보니까 탄수화물이 12%인가 16%가 돼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게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그냥 식사 대용? 여러분 꼭 확인하세요. 탄수화물 10% 넘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죽을 것 같으면 우유나 오이, 두부, 올리브 오일, 용우햄이 드셔도 된대요. 자, 3일 쉐이크 단식을 끝내고 4일차부터는 점심에 일반식을 드실 수 있는데요. 탄수화물을 너무 오랫동안 끊게 되면 키토래쉬나 근손실 그리고 몸에서 냄새 나거든요. 약간 입냄새도 좀 나고. 그래서 4일차부터는 드실 수 있는데 채소, 단백질을 골고루 포함한 그런 식단으로 포만감 있게 식사해 주실 수 있고 그 구워 먹는 고기는 2주차부터 허용되니까 허용식품들 내에서 편하게 식사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루 4번 식사 중에서 점심을 일반식 하니까 나머지 아침, 오후 간식, 저녁은 똑같이 단백질 쉐이크 드셔주시고요. 점심이랑 저녁을 바꿀 수 있다고 해요. 저녁을 일반식을 하고 아침, 점심, 오후 간식까지 단백질 쉐이크로 또 오케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1주차가 끝났는데 1주차가 끝나면 첫 3일 동안 단식이 있었다 보니까 근손실이 좀 있다고 해요. 근손실이 많을수록 내 몸이 좀 망가져 있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2주차 넘어가면서 회복이 되니까 1주차는 크게 인바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이제 2주차로 넘어가면서 자비로운 용우햄이 점심, 저녁까지 일반식으로 허용을 해주는데요. 그래서 아침, 점심, 간식, 저녁을 쉐일, 쉐이크 일반식, 쉐이크 일반식 이렇게 하면 돼요. 사실 이렇게만 먹어도 굉장히 포만감 있고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그 대신에 점심에는 탄수화물 포함된 일반식을 할 수 있는데 저녁은 탄수화물 없이 그냥 단백질이랑 채소만 드셔도 됩니다. 2주차부터는 어느 정도 포만감을 좀 느끼게 해줘야 이 포만감 호르몬이 나오면서 기초대사량을 더 이상 안 떨구게 돼요. 그래서 포만감 있는 식사를 하루 2번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이때부터 진짜 제일 중요한 거 아메리카노 삽 가능입니다. 저는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오전 중에 한 잔 먹을 수 있다고 해주는데 사실 이거라도 어딥니까? 지켜야죠.
저도 살기 위해서 커피를 아주 입에 달고 살지만 이 커피가 다이어트에는 별로 좋지 않아요. 커피 무슨 카페인 있어가지고 각성효과 있어서 뭐 칼로리를 태우는 거 아닌가요? 맞는데 커피는 그 자체로 이뇨작용이 있어서 우리가 칼로리를 태울 때 지방이나 이런 걸 분해한다고 하잖아요. 그때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 물을 데리고 나가지고 몸에서 물을 빼주는 게 커피거든요. 그래서 지방의 연소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카페인 때문에 수면에 영향도 줄 수 있습니다. 아까 수면 중에도 굉장히 살이 많이 빠진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커피는 오전에 한 잔만. 저 이 다이어트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말씀을 못 드렸는데 2주차에 함정이 있어요. 하루 24시간 단식을 해야 돼요. 사실 저도 영상 준비하면서 하지 말까? 이거 할까? 하지 말까? 고민했던 게 총 2가지 포인트였는데, 하나 3일 쉐이크 단식, 2번 24시간 단식인데, 저 사실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굶어본 적은 없거든요. 이번 기회에 이렇게 24시간 단식도 해볼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좀 두려움 반 설렘 반? 아니, 두려움 90, 설렘 10 정도? 나 하루 종일 굶어봤어 이런 말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선 좋죠. 제가 용우의 명상을 보니까 24시간 단식을 아주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5시에 저녁 식사를 좀 일찍 해요. 그 6시까지 식사를 한다 쳐요. 저녁 6시부터 단식 시작.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못 먹잖아요. 그리고 나서 6시에 밥 먹어도 된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사실상 뭐 아침이랑 점심 정도? 저녁에서 낮까지 하는 24시간 단식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식하고 난 다음에는 저녁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럼 우리 너무 자신 있잖아요. 포만감 있게 식사해주세요. 이렇게 중간에 한번 24시간 단식을 포함한 2주차가 끝나는데요. 2주차가 끝나면 인바디를 이제 또 한번 재보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인바디를 재셔야 되는데 1주차에 이렇게 떨어진 근육량이 2주차에는 약간 이렇게 빼꼼 고개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2주차에도 계속 빠진다. 그러면 3주차로 넘어가지 마시고 2주차를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어느 정도 회복이 되는 기미가 보인다. 1주차에 비해서는 올라왔다. 3주차로 넘어가시면 돼요. 3주차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을 태우는 기간이에요. 2주차에 하루를 저한테 뺏어갔으니까 3주차에는 또 뭘 열어주겠죠. 일단 베리류를 허락해줍니다. 그래서 요거트에다가 블루베리를 좀 넣어서 먹을 수 있고, 그리고 고구마랑 단호박이랑 토마토, 바나나 이런 거 다 허락되는데 얘들의 공통점이 좀 단맛이 있다는 거예요. 설탕 중독, 탄수화물 중독, 당 중독에서 벗어나자는 게 스위치온 다이어트와 일맥상통한데, 그래서 1, 2주차는 음식에서의 단맛은 배제한 채로 식단을 구성하게 되는데 3주차부터는 조금씩 어느 정도 단맛도 허용해 줍니다. 3주차는 2주차와 동일하게 이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똑같이 점심 저녁은 포만감 있게 드셔주시고, 저녁에는 탄수를 제한하시고 점심에는 포만감 있게 식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3주차 희망편은 말씀드렸듯이 좀 허용되는 식품들이 더 늘어나가지고 좀 식사를 할 때 즐겁게 하실 수 있고요. 3주차 절망편은 바로 2번의 단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2주차 때 한 번도 힘들었는데 이번엔 2번이나 할 수 있을까요? 제 영상 보고 한번 대리 체험을 해보세요. 제가 바로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할 건데 생생한 후기를 찍어서 올려드리고, 저도 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어떤 게 힘든지, 그리고 어떤 게 고비인지, 어떤 영양제를 챙겨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 모아서 올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3주차 끝나고 인바디를 한번 재셔야 되는데, 인바디를 쟀을 때 3주차는 다이어트 시작 전과 비교해서 근육량이 회복이 돼야 돼요. 만약에 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하면 4주차로 넘어가지 마시고 3주차를 한 번 더 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21주로 끝내는 분들도 있고 4주차로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4주차는 3주차랑 똑같은데 2주차 때 한 번 단식, 3주차 때 2번 단식, 그럼 4주차는 3번 단식. 사실상 거의 격일로 단식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4주차가 끝나게 됩니다. 만약에 3주차가 끝났는데 크게 몸무게나 체지방량의 차이가 없다면 이제 무리해서 더 다이어트를 진행하지 마시고 다이어트를 종료하고 유지기로 가시는 게 좋은데요. 이 다이어트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살을 빼는 방법이긴 하지만 우리 몸도 어느 순간에는 이제 다이어트 식단이랑 루틴에 적응을 해요. 그때부터는 살이 잘 빠지지 않거든요. 그때 무리해서 더 감량을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3주에서 8주 정도 유지기를 충분히 가진 다음에 다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유지기는 아무래도 다이어트 기간 동안 떨어졌을 기초 대사량을 회복하는 과정인데요. 식사량을 유지하면서 활동량을 늘려줘야지 기초 대사량이 충분히 올라와요. 그렇게 해가지고 정상화를 시켜주고 우리 몸이 어느 정도 이게 내 정상 체중이구나, 몸무게가 좀 안정적으로 찌지도 빠지지도 않고 유지되는 정도가 오면 그때부터 다시 박용우의 4주 루틴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가 돼요.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술 만약에 중간에 먹어버리면, 아니면 약속이 있어가지고 하루 깨버리면 어떡하나요? 금지식품을 조금 먹었을 때는 그냥 진행하시면 되고요. 혹시 아예 하루를 망쳤다, 저녁을 아예 그냥
폭식해버렸다, 회식해버렸다 이렇게 하면 실패했다고 보시는 게 맞고 좀 쉬었다가 시작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 바로 시작을 하면 안 되냐면 첫 3일 쉐이크만 먹는 거는 우리 몸에 필수 영양소들이랑 이런 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런 결핍이 올 수가 있어요. 한 번 하시는 건 되지만 실패했다고 자꾸 해서 그런 단식을 자주 해버리면 몸에 무리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실패를 했으면 조금 있다가 시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에 대해서 한 영상으로 요약도 하고 정리도 하고 좀 팁들도 알려드린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할만하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할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더 할만하다는 거를 다음 영상으로 더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런 다이어트 요리나 다이어트 식품에 진심이다 보니까 이 허영식품 내에서 맛있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존맛 음식들을 제가 선보일 거니까요. 이 다음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시고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시도해보시면 정말 많이 달라져 있을 거예요. 저도 사실 혈당이 문제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혈압보다도 당뇨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식후 혈당이 어쩔 때는 한 200도 넘어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하고 그럴 때가 많았는데 이번에 이 스위치온 다이어트로 저도 이런 단 거나 탄수화물 중독에서 조금 벗어나보고 건강 상태를 개선해보는 좋은 계기로 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도 정리했지만 이제 그걸 더 간략하게 파일로 정리한 게 있어요. 고정 댓글 링크에 연락처 남겨주시면 파일 보내드릴게요. 필요하신 분들은 남겨주시고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다이어트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